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안에는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날씨도 갑자기 겨울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아주 기온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하루는 여름 됐다가 하루는 겨울 됐다가 하는 그런 바다 지형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형하고 좀 비슷한 날씨가 아니냐. 하루는 더웠다 하루는 추웠다는 것이 이 좌파들의 선동, 이것이 굉장히 지금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8대 0이란 인용의 어떤 가짜 뉴스를 엄청나게 퍼뜨리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뭡니까? 어떤 불복을 하기 위한 초석을 깔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 의원을 앞세우고 또 뭡니까? 이제 서서히 이재명이 끈 앞을들을 풀어서 광을 팔고 있는데요. 박지원이가 어제도 나와서 8대 0이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지금 박찬대도 그렇고 뭐 이렇게 여러 자들이 나와서 8대 0이라는 얘기를 인용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은 뭡니까? 현재의 어떤 선거를 불복하기 위한 어떤 초석을 깔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뭡니까? 선동의 대가들이지 않습니까? 미리 어떤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정청래가 뭡니까? 헛소리를 하고 이재명 인상은 또 오늘 이 날씨같이 흐린 저런 인상을 가진다는 것은 이미 무슨 약간의 뭡니까? 뉘앙스를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각사, 각하사 이것이 가장 합당한 어떤 방법이 아닐까. 내지는 각하오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랬든 어쨌든 뭐 각하든 기각이든 대통령은 건자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치의 점수는 그렇게 뭐 중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자들의 책동이 좀 가히 의심이 되고요. 사회단체라든가 또 종북 세력 이런 자들을 부추기 반국가 세력들을 부추기기 위한 어떤 초석을 깔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박지원이가 어디 라디오까지 나와서 그랬답니다. 4월 4일이고 사시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건 저 역학적으로서 가르치겠습니다. 헛소리입니다. 서울 쪽에는 11시부터 1시까지를 오시에 들어가고요. 그죠? 오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전 이남은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가 오시가 되고요. 서울 지역은 11시부터 1시까지가 오시가 됩니다. 그러면 문형배가 주문을 외우고 이렇게 하는 건 20분 걸리겠죠. 그러고 마지막 선고 내리는 시간은 11시 20분에서 30분 사이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완전 오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이가 4월 4일 4니까 444에서 죽을 사자다 해서 대통령이 인용되고 이제 대통령 건자에 사라진다 뭐 이렇게 초항이 된다 이런 어떤 뉴스를 퍼뜨리기 위한 선동인데요. 결국은 저는 4452이다 이렇게 됩니다. 4452은 뭡니까? 기각이든 각하가 4가 나오니까 4452에서 뭡니까? 전체 각하로 가자, 기가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기각사, 각하사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지원이가 얘기하는 444는 얼토당토하는 선동의 이야기고요. 정확하게는 문형배가 선고 내리는 시간은 5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자유당 시대 때 있었죠. 4452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4월 4일 날 5시가 되니까 4452에서 한쪽으로 모르차 이렇게 돼서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인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나 기각으로 흐른다. 그래서 중간 뭡니까? 캐치보트에 있던 김영도 재판관이 결국적으로 어차피 쪽으로라도 인용이 안 되니까 2.3명은 절대 안 움직이니까 결국적으로 이쪽으로 와서 4명이 되고요. 그래서 기각이는 각하가 4명이 되고요. 정정미가 넘어올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자들은 뭡니까 헌재라는 우물에 물을 먹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명색이 좌파든 우파든 우리들 법이든 그래도 법관이라는 어떤 뭡니까 명예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어차피 저쪽으로 인용이 다 몸갈 바에는 정정미도 이쪽에 손을 들 수밖에 없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장애우의 아빠는 뭡니까 절대 불법이나 탈법 이런 데 모순된 것에는 어떤 손을 얹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김영도 재판관이 둘째 아들이 잡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혀야 장애우의 아버지들은 어떤 정도를 따를 수밖에 없다. 전혀 죄가 없는 절차도 잘못된 이런 뭡니까 그냥 덮어씌기 내란 덮어씌우기에
어떤 지금 탄핵이 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물먹이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100%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는 또 조한창 재판관을 많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요. 조한창 재판관님을 제가 사주 운명을 파악을 해보니 굉장히 뚝심이 있고요. 굉장히 보수 성향이 상당히 많고 인성이 상당히 강한 분이더라고요.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 또한 뭡니까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더라고요. 바로 65년생이든지 을 4년에 태어나고요. 4월 음력 4월에 이렇게 태어나죠. 무자일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어떤 인성도 굉장히 강한 그런 분이라서 좌파들의 선동에 쉽게 움직이진 절대 않는다. 그래서 조한창 재판관님도 국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인용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운명을 말씀드립니다. 그분이 바로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김형도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도 넘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각하사 기각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자들도 그동안 헌재에서 물을 먹었기 때문에 헌재의 우물에 절대 침을 뱉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헌재도 살리고 본인도 사는 길을 택할 것이다. 어차피 지는 해에 이재명 지는 해에 숟가락을 얹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지는 해를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뜨는 해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뜨는 해가 되고 이재명에는 지는 해가 되는 겁니다. 자, 지는 해가 되면 혼자만이 지지는 않겠죠. 같이 지는 해에 따라 붙이는 정치인을 쭉 나열해드리면요. 첫 번째로 뭡니까? 바로 박찬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 또 같이 김용민이 이런 자들이 추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박범계, 부성찬이, 그 다음에 박선현이 지금 가짜 메모지 공작한 그지 않습니까? 박선현이 이런 자들이 바로 이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똥별, 별 4개자 출신 김병주, 똥별이지 않습니까? 그자가 바로 이제 나락을 또 그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서 곽정머리를 불러내서 눈물찔찔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 3개를 조롱거리를 만든 김병주가 가져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저기 이제 뭡니까? 어차피 그자야 별 떨어지다 해도 별 상관없지만은 박지원이 그저 추미애, 최민혜 이런 자들이 이제 다 줄탄핵이 아니고 이제 줄사탕으로 엮어져서 저게 마른 줄조기가 될 겁니다. 예, 줄조기가 돼서 동해안으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운세가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국힘당 안에서도 뭡니까 건성동, 건영세, 그다음에 조경태죠. 어제 제가 조성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경태 그점 부산 사하고죠. 그게 조경태 민주 더불어 트인당에서 넘어온 자지 않습니까? 이게 와서 5분에 연판작을 놓은 그지 않습니까? 12명 중에 들어간 조경태 그자하고 그다음에 거기 또 뭡니까 김태호가 있죠. 그런 자들 안철수 이런 자들이 연판작 12명의 국힘당 의원들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뭡니까 정치 현실을 맛보게 될 겁니다. 어차피 지는 해를 따라가는 어떤 어리석은 자는 없겠죠. 그다음에 가장 또 뭡니까 한동훈이가 바로 정치 역사가 가장 큰 타격이 되겠죠. 또 한동훈을 따르는 그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 몇 자들 우리 국힘당의 그런 자들 배현진이나 이여서 여러 가지 김여설입니까? 그런 꼬봉들 그런 자들이 가장 큰 타격이 되면서 어떤 선수 교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국힘당도 새로 판이 짜지는데 그러면 가장 위력이 있는 분들은 윤상현 의원, 나경원, 장동희 의원, 주진우 의원, 성동일 의원 이런 분들이 이번에 정말 1등 공신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마 우리가 국힘당 안에서 당 대표를 맡을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분이 또 뭡니까? 또 안에 원내 대표를 또 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힘당 안에서 세 판이 짜지고요. 저쪽에 또 저쪽에는 사김씨가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문바들이 다시 위력을 잡을 수가 있겠죠. 김경수라든가 그다음에 임종석 이런 자들은 문바지 않습니까? 문바들이 다시 득세를 하면서 비명계가 일어납니다. 비명계는 뭡니까? 문제의 뭡니까? 이재명 밑에 있지만 이재명을 싫어하는 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서 이재명의 친명계들이 좀 사라지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안에서 난투극이 이루어져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내분이 일어나
일어나면서 문바와 친명계가 갈라지는, 그래서 문바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득세를 하게 될 겁니다. 문바가 일어나면 가장 빨리 또 배신하는 자들이 아마 그러니까 추미애, 그다음에 박지원 이런 자들이 빨리 말을 갈아탈 겁니다. 가장 말을 잘 타는 자가 박지원이었습니까? 박지원이만큼 초고속으로 말을 갈아탈 거고, 추미애가 춤을 출 거고요. 그러면서 저쪽에는 시끄러운 이제 구판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불어 구판이 돼서 큰 구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뭡니까? 그 대통령 그 탄핵을 하면서 썼는 변호사비만 해도 1억이 넘다 하더라고. 그게 전부 우리 국가,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대통령은 좀 사비를 해야 된대요. 이준석 방통위원장님 혼자서 뭡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뭡니까? 엄청난 돈을 썼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국무총리라든가 전부 개인적으로 다 돈을 써야, 다 탄핵은 저거들 하지만 돈은 개인적으로 써야 되는데, 국회에서 저거들은 뭡니까? 국회에서 탄핵을 올린 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쓰고, 이거 탄핵을 지금 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 본인의 돈을 쓴다는 거. 그럼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는 국가에서 물어주는데 그거는 없답니다. 개인 돈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회에서는 누가 재판을 걸어서 이기면은 상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 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니면 그만이라는 거죠. 저는 저자들이 1948년부터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이 총 21번이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돌아서 뭡니까? 탄핵을 한 분이 29분에 탄핵된 분이 13분이죠. 그 중에서 나오신 분이 지금 9명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948년부터 해서 총 한 그 프로서보다는 이재명에 맡아서 한 탄핵이 더욱더 더 많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탄핵을 올려서 썼는 국회에서 돈이 한 7억 정도 되는데요. 이자들이 이재명에 쓴 돈이 한 4억이 된다는 겁니다. 한 66%는 이자들이 다 썼다는 겁니다. 그만큼 줄 탄핵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동계안에 지금 나오는 가스 뭡니까? 이 석유도 개발도 다 뭡니까? 다 탕감을 해버렸죠. 불 끄는 지금 산불에 불 끄는 뭡니까? 헬리콥터 이게 전부 예산비 다 삭감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불이 나도 이거 뭐 난감한 겁니다. 대체가 없는 겁니다. 석유가 난다 해도 시추를 하지 못한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살림살이를 다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묶어버리고 일할 만한 사람 다 탄핵을 시켜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요. 그러고 또 뭡니까? 180명을 앞세워서 꼬라지 희한한 법을 만들어서 매일 그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거부권 하기에 바쁜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 대통령을 하려고 지금까지 획책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자들의 행포가 바로 내일 청명이죠. 청명 4월 4일 날 청명날이 바로 끝이 나고요. 내일은 아마 두릅이 시장 나가면 많이 나올 겁니다. 파랑쌤이 옛날부터 진달래 피고 두릅이 나올 때 대통령이 나오신다고 제가 말씀을 수차례 얼마나 들기다 이 방송 저의 방송을 보는 분들은 시장만 가면 두릅만 보면 파랑쌤 얘기가 생각날 거고, 산에 가서 진달래만 보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진달래가 화창하고 두릅이 나오는 바로 청명 4월 4일 날 오후 시에 대통령이 건자로 돌아오십니다. 팔봉쌤입니다. 오늘 또 좋아요를 많이 주셔야 이 방송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